아,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도 소진님들께서 고민 상담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해 주신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세비트님은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부동산 투자를 본업으로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이셨어요. 제 경험을 가지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첫 직장이 공무원이었어요. 제가 24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1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이 과정, 15년이라는 과정에서 제가 퇴사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총 3번이었는데요. 그 3번의 징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제가 24살에 공무원 합격을 했다 했잖아요. 5년 정도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 5년까지는 너무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 제가 스스로 어떤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거기서 뭔가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5년 정도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이 일이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뭔가 무기력해지고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가 너무 좁아서 그렇구나. 내가 좀 더 큰 기관으로 가서 일을 하면 뭔가 이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징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상급 기관으로 가는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매일 퇴근을 하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급 기관에서 또 제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엔 당연히 또 좋았습니다. 뭔가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뭔가 내가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일을 거의 제가 거기서 계속 또 5년 이상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의 매일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야근을 해야 되고 주말에도 출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아이가 없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좀 견딜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첫째 아이를 딱 임신을 하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매일 야근을 하고 주말에 출근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두 번째 징조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이게 내가 뭐 직장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했고 뭔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좀 더 규모가 작은 기관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제가 한 5년 정도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좋았던 건 아무래도 예전에 일을 했던 것보다는 퇴근이 빨랐어요. 6시 되면 퇴근을 할 수 있었고, 주말에 별도로 이렇게 출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킹맘으로 이제 일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최적의 조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거기서 제가 5년 일하면서 세 번째 징조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하던 업무가 거의 민원 업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민 업무를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하는 일로 인해서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고 정말 심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런 일들이 거의 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저에게 욕을 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실하게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나는 이 직업이 맞지 않는구나. 이 직장이 나에게 맞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나는 이 직업이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때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앞에도 제가 두 번의 징조가 있었지만 다 무시를 했는데 마지막 그 세 번째 징조를 딱 느끼고는 나는 무조건 퇴사를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퇴사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두 명이서 돈을 벌다가 제가 퇴사를 해버리면 한 명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는 두 명인데 이 한 명이 버는 돈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회사를 나가면 어떻게 돈을 벌지? 나를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계속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출퇴근을 할 때 항상 오디오북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오디오북을 듣는데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오디오북을 딱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내용이
뭔가 자산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돈이 들어오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는 그냥 나는 월급을 받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투자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딱 그 오디오북 듣고 완전 생각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동산이 뭐지? 부동산 투자라는 건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부동산과 관련된 책을 계속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투자를 정말 할 수 있을까? 계속 그런 걸 좀 검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 정말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실제 경험을 그 책에 녹여낸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봤더니 예전에 정말 평범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을 이렇게 늘려서 정말 퇴사도 했고 지금 부동산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저도 꿈을 꾸게 된 거죠. 아, 나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직장인으로 계속 있었지만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동산 공부하고 주말에 임장 다니고 실제로 이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투자가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듣고 투자를 시작했던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서 고생하기도 하고 정말 구축 아파트 사서 안 팔려서 고생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 그런 일을 겪을 때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잘하게 되고 그렇게 제가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투자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자산이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제는 이 시간을 직장에 쏟지 말고 내가 퇴사를 하고 이 시간을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에 쏟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가 사표를 내고 이렇게 나와서 직장에 있는 시간을 제가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에 집중을 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정말 퇴사하고 싶다. 내가 뭔가 이 직장을 나가게 되면 다른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아,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금전적으로도 더 수익을 많이 늘릴 수 있게 되었고, 시간적으로도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저에게는 부동산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뭔가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저는 회사를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연 주신 분께서도 뭔가 내가 퇴사를 원하고 간절한 게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질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마음을 잘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퇴사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한계를 짓지 마시고요. 나 퇴사를 할 건데 나 몇 년 뒤에 할 수 있을까? 그 기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나 열심히 부동산 투자해서 나 자산을 늘려야지. 내가 어느 정도 요 정도 자산에 이뤘다고 했을 때 나는 과감하게 나는 퇴사를 하자. 그런 좀 플랜을 세워 놓으시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퇴사를 하시고 제2의 삶을 사시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